연준이 지난달에 이어서 두 달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사사건건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을 방해, 여당 내 야당으로 불렸던 조 맨친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이 기후변화 대응과 부유층 증세에 합의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을 포함해 어린아이들 절반 이상이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맨하탄 혼잡 통행료 책정에 돌입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이제 어린 뉴욕 시민들 생후 6개월부터를 위해 강한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족 전원을 코비드-19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 대해 소아과 의사분께 얘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퍼시픽 시리뱅크에서 PCB뱅크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연준이 지난달에 이어서 두 달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앞으로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연준은 어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12명의 연준 이사가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준이 지난달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서 이번 달에도 같은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현재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9월 회의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며 3개월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만약 필요하다면 더 큰 인상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물가를 잡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이처럼 강경 대책을 예고한 것은 큰 폭의 금리 인상 속에서도 고용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등 경기 침체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사사건건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을 방해 여당 내 야당으로 불렸던 조 맨친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이 기후변화 대응과 부유층 증세에 합의했습니다. 조 맨친 연방 상원 의원은 어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과 기후변화 대응 재원 마련, 부유층 증세 등을 포함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 패키지 구상에 찬성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64억 달러,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 3,690억 달러, 정부 재정 적자 해소 3,000억 달러 등 약 6,75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는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3조 5천억 달러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미치지 못하지만 몇 주 전까지 제로였음을 감안하면 획기적 반전입니다. 맨친 의원은 법인세 최저세율 15%를 적용, 3,130억 달러의 세수를 마련하고 메디케어 약품 가격 인하 협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2,880억 달러, 조세 징수 강화로 1,24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맨친 의원이 이들 법안에 동의하기로 함에 따라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등이 2년간 더 연장되며 기후변화 등의 대응에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대 청소년을 포함해 어린아이들 절반 이상이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와 10대 청소년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5살에서 17살 연령대 인구는 약 2,39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의 약 4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연령대의 접종 완료자 가운데 부스터샷을 맞을 요건이 되는 사람도 약 2,200만 명에 달합니다.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5살에서 11살 어린이가 79만 6천여 명,
12살에서 17살 청소년 420만 명이 부스터샷을 접종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률이 저조한 것은 주로 많은 어린이가 아직 기본 접종 2차례도 채 끝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 소아과 학회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어린이는 1,400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31만 1천여 명이 최근 4주 사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맨하탄 혼잡 통행료 책정에 돌입했습니다. 자노 리버 MTA 회장은 어제 맨하탄 혼잡 통행료 시행을 위한 교통 이동성 검통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통 패턴과 공공안전,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혼잡 통행료를 최종적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MTA는 다음 달 10일에 혼잡 통행료 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를 발표한 뒤 25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공청회를 6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맨하탄 혼잡 통행료는 맨하탄 60가 이하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당초 지난해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연방정부의 환경 영향 평가 승인이 지연돼 내년으로 시행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제가 자리 잡은 미국에서 제3지대를 내세운 중도 정당이 창당됩니다. 지난 2020년 대선과 지난해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각각 탈락한 앤드류 양과 공화당 소속 전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틴 위트먼 등을 중심으로 민주공화 정치인들이 전진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이들은 창당 선언문에서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전진이라는 문구를 강조했고 민주공화 지지자는 물론 무당파도 우리 당에 합류할 수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보고 느끼며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진당은 양당 구도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에게 대안정당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으로 오는 9월 24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대대적인 창당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류 양은 5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시작하며 재정이 매우 탄탄하기 때문에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이 제3정당의 출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소매업체들이 잇따라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는 소비 수요 감소로 인해 내년 1월 말로 끝나는 올해 동일 매장 매출이 지난해보다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지난 5월 6%보다 하락폭이 더 커진 것입니다. 또 월마트도 지난 25일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1%에서 13% 정도 감소할 것이라며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캐주얼 브랜드인 갭,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백화점 체인 콜스, 타깃 등도 실질 전망을 당초 예상보다 낮췄으며 이들 업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재고가 많이 쌓여 이익률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에스크로가 오픈된 주택 매매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매매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지난달 매매가 계약을 체결하고 에스크로를 오픈한 주택의 판매량이 5월보다 20%나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크로 오픈 주택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셧다운 직후 첫 2개월을 제외하고 지난 2011년 9월 이후 약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6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는 5월보다 8.6% 하락한 91.0을 기록했으며 이는 5월에 0.7%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전문가들의 예상 하락폭 0.1%보다 엄청나게 큰 하락입니다. 이처럼 주택시장이 매매 둔화세가 나타난 것은 모기지 이율의 급등 때문으로 풀이되며 특히 모기지 이율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2분기 뉴욕시 신규 렌트의 3분의 1이 렌트 가격을 크게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스트리트 이지가 발표한 2분기 뉴욕시 주택 렌트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에 매물로 나온 신규 렌트의 34%가 렌트비를 크게 올렸으며 특히 1, 2개월씩 주던 무료 렌트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맨하탄 지역의 렌트 매물은 렌트비가 무려 40% 인상됐고 퀸즈 지역도 렌트비가 17.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베이사이드 신규 렌트의 중간값은 월 2,300달러로
무려 22.7%가 인상됐고 포레스트 힐도 중간값이 5월 2,300달러로 17.9%, 롱아일랜드 3는 4,000달러로 41.3% 올랐습니다. 또 리들렉의 지난달 신규 렌트 중간값은 월 3,900달러로 56.1% 폭등했고 컬리지 포인트도 중간값이 2,300달러, 블러싱은 1,975달러, 엘머스트는 2,150달러, 와이스톤 2,400달러, 퀸즈 지역 평균 중간값은 2,47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나온 날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든 한국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규모는 더 커지고 성능은 한 단계 향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준우 기자가 설명합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170m, 폭 21m, 최고 속도는 시속 55km에 달하는데 기존 이지스함보다 600톤가량 규모가 커지면서도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은 향상됐습니다.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도 획기적으로 강화됐습니다.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은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추적만 가능했습니다. 이에 반해 정조대왕함은 수직 발사체계를 설치해 SM-6 미사일 등으로 해상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사거리도 370km에 달해 사드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 방어가 가능합니다. 북한의 적외도 정찰 위성까지 잡을 수 있는 고도 500km SM-3 미사일도 운용됩니다. 2024년부터 도입되는 시오크 해상작전헬기를 탑재할 경우 대잠수함 작전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이번 진수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해양안보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기술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정조대왕함은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됩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이상으로 7월 2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